자, 시청자 여러분,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최근에 문정부에서 내년 4월부터 지역 상인들이 반대를 하면 스타벅스 같은 유명한 그런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해당 지역에 못 들어오도록 진출할 수 없도록 가로막는 법을 실시한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사실상 공산주의 국가가 다 되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내수 경제가 또 한 번 커다란 대혼란을 겪고 또 파멸에 가까운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역 상인들이 반대를 하면은 세계적인 유명 업체들이 못 들어온다. 시청자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어이가 없는 법입니까? 그죠? 스타벅스라든지 올리브영, 다이소 같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이제 친숙하고 살면서 한 번쯤 이름을 들어봤고 또 유용하고 편리한 업체들 아닙니까? 그죠? 우리 동네에 저런 프랜차이즈가 하나쯤 입점해 있으면은 내가 저런 곳을 쓰지 않는다고 해도 동종 업체들끼리 서로 경쟁도 생기고 시장도 커지고 유동인구도 늘어나기 때문에 솔직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저게 전혀 나쁠 게 없는 브랜드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국가가 지금 법으로 강제로 규제를 하고 못 들어오도록 가로막는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 이미 반사회주의 국가가 다 되었습니다. 반사회주의 경제 국가가 다 되었어요. 보세요. 내년 4월부터 지역 상인들이 반대를 하면은 지역의 상인들이 반대를 하면 스타벅스와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들이 출점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합니다.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실제로 이게 발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미 국무회의에서 무려 통과가 되었고 문재인이의 재가까지 받은 사안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래서 국가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뭐 다 규제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자기들도 이렇게 핑계와 단서를 달고는 있어요. 뭐 다 규제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임대료가 급등한 상권에 한해서 지역 상인들이 반대를 하면 그때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안 되는 것이라는 둥, 뭐 이런저런 잡다한 사족을 달고 있기는 한데 결국 핵심은 간단합니다. 내년 4월부터 이제 지역 상인들이 반대를 하면은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부분이죠.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하지가 않죠. 이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줄여서 지역상권법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당연히 악법이죠. 당연히 경제 악법입니다. 상생이니 대기업을 규제하자느니 더불어 가지고 동반 성장을 하자느니 사회 문제에 배경 지식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뭐 상생, 기업 규제, 동반 성장 이런 것들 벌써부터 알레르기 반응이 나올 만한 단어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 느껴지실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자고요. 문정부에서는 지금 임대료가 급상승하는 지역들에 대해서 대기업 프랜차이즈 진출을 규제하고 통제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한 지역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 한번 해봅시다. 한 지역에 임대료가 갑자기 급상승한다는 거 무슨 말일까요, 이게? 그렇죠. 그 지역이 번화하고 개발되고 발전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지하철이 새로 뚫렸다든지 주변에 무슨 재개발 같은 게 돼가지고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든지 그럼 인구가 늘겠죠. 한 지역의 임대료가 오른다라는 거는 그 지역이 성장하고 번화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성장하고 번화하게 되면은 당연히 해당 지역의 임대료와 부동산 가치는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뭐 강제로 도시와 상권의 성장을 가로막기라도 할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 그냥 시장 경제 원리에 맡겨가지고 그만한 돈을 지불하고라도 장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능력이고 경쟁력 있는 업체들은 알아서 들어오고 그게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좀 더 바깥으로 나가고 변화되는 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역 주민들 이러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왜 국가가 나서서 가로막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건물주는 지역 주민이 아닌가요? 건물주는 손해를 봐도 되는 거야? 시세가 오르면은 자기도 더 높은 임대료를 받아야죠.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가 들어서면은 그 주변에서 돈을 소비하고 살던 지역 주민들은 주민이 아닌가요? 그쪽에서 장사하는 상인들만 주민입니까? 소비자들은 솔직히 뭘 더 좋아할까요? 동네 영세업체들이 있는 거를 좋아할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는 거를 좋아할까?
능력 있는 사람은 자영업자라도 다 살아남는다니까요. 자기만의 특색이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다 살아남는 거예요. 특색이 있든 경쟁력이 있든 퀄리티가 있든 어떤 식으로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경쟁력 있는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상권 경쟁이 일어나면은 서비스의 품질이 좋아지고 선택권이 늘어나고 좋은 거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한테는 솔직히 이득이 됐으면 됐지 손해가 될 이유는 없는데 왜 이런 소비자들의 선택의 자유를 국가가 나서서 가로막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프랜차이즈들도 요즘 다 어렵고 힘듭니다. 누군들 공짜로 뭐 쉽게 장사를 하겠어요. 프랜차이즈에는 여러분들 뭐 서민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프랜차이즈 안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 있고 가게 점원이 있고 청소부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대기업에다가 식자재도 납품하고 원재료를 납품하고 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다 경제가 순환을 한다라는 겁니다. 뭐 인테리어 공사까지 대기업 프랜차이즈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고 해도 거기 고용돼서 일하는 인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 현장과 그런 인테리어 공사 인부 전문가들 또 그거 작업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공사하는 인부들도 먹고 살고 누군가에게는 일감이 생길 거란 말이죠. 대기업이 있으니까 기술과 자본이 모일 수가 있는 거고 경쟁력이 생기고 또 주변에 유동인구도 늘어나는 것인데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아 대기업이 돈을 너무 많이 번다 저런 나쁜 대기업들이 망하면 이제 그 손님과 이익이 저절로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에게 공짜로 분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라니까. 그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그 프랜차이즈만의 분위기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기대하고 그 동네 골목 상권으로 찾아오던 손님과 그런 이익들은 이런 업체가 없어지면 그 사람들 통째로 시장 전체가 증발을 하는 거예요. 이익이 분산되는 게 아니라니까. 대기업의 곳간을 털어먹는다고 해서 그게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동네 지역 상권에 뭐 다이소라든지 스타벅스라든지 다양한 브랜드가 진출해 있으면은 솔직히 소비자들 99% 입장에서는 다들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업체들끼리 서로 서비스 품질을 놓고 경쟁이 생기잖아요. 이거를 자유시장 경제에 맡겨가지고 자연스럽게 도태될 업체는 도태가 되는 거고 마음이 아프지만 반대로 장사를 잘하고 경쟁력 있는 업체는 손님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번성하겠죠. 그 과정에서 또 가게 점원이 새로 고용이 되고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또 새로 고용이 되고 경제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지 이거를 왜 문정부 국가가 나서가지고 장사를 해라 하지 마라 가로막고 통제한단 말입니까? 문정부와 민주당의 그 운동권 정치인들 지들이 경제에 대해서 알기는 뭘 알고 저런 짓거리를 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거는 현실입니다. 지역상권법이라는 이름으로 내년 4월부터 문정부에 의해서 정말로 이런 경제 악법이 시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임대료가 급상승하는 지역은 지역상생구역이라는 이름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서로 상생해야 된다라고 국가가 강제를 한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현실을 모르는 탁상 행정입니까? 지역 상생구역이라고 해가지고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가 들어서는 거를 국가가 가로막고 또 연 매출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 넘어가는 그런 가맹본부들의 직영점 출점을 제한한다라고 해요. 쉽게 말해가지고 장사 잘하는 업체들, 스케일 크게 장사 잘하는 업체들은 그 동네에 못 들어오도록 가로막겠다라는 겁니다. 왜? 나쁜 대기업이니까. 탐욕스러운 대기업들 때문에 우덜 지역 상인들, 소상공인들이 힘이 드니까 무조건 가로막고 규제하고 통제하고 발전을 가로막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기 능력에 따라 가지고 더 크고 넓은 점포를 지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담하게 장사하고 싶은 사람은 아담하게 하는 것이지 왜 국가가 나서서 그런 점포 규모까지 통제를 한단 말입니까? 정신 나갔습니까? 우리 동네에 큰 카페가 들어오고 매출 많이 나오는 유명한 카페가 들어오면 그 카페가 들어오면은 좋은 일이지 이거를 왜 국가가 장사를 해라 하지 마라 통제하고 개입하냐고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손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악법이 만약에 실제로 그러니까 이미 시행이 되었지만 이제 확정이 되었지만 내년 4월부터 이게 그러니까 실시가 된다면은 사실상 그 지역 그 동네의 전체적인 서비스 품질 또 경쟁력에 국가가 사실상 상한제를 두고 있다라는 꼴입니다. 자, 한 번 더. 사실상 국가가 어떤 지역의 서비스 품질과 경쟁력에 상한제를 두는 꼴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더 좋은 경쟁력을 가지지 마라. 더 좋은 서비스 품질을 가지지 마라. 국가가 상한제를 두는 꼴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스타벅스, 올리브영, 특히 다이소 같은 이런 직영점 위주의 운영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고 여기에 주로 해당이 된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시설물들인데 국민들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만 손해와 막대한 불편을 입게 된다라는 거죠. 이는 명백한 국민들의 영업의 자율성에 대한 침해이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에 대한 제한입니다. 자, 다들 여러분들도 살면서 뉴스를 보셨겠지만 스타벅스가 입점하게 되면 유동인구가 늘면서 주변 상권이 오히려 활성화가 된다는 분석이 매우 많습니다. 이건 논문도 수도 없이 많아요. 건물주들이 자기 건물에 입점해 들어오는 상가들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업종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스타벅스 같은 카페가 들어오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죠. 전체적인 건물의 품격도 올라가고 길거리 이미지부터 바뀌고 건물의 가격이 올라갈 정도라고 합니다. 자, 결국 이게 뭐냐면은 발전이 있어야 모두 함께 상생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생이니 지역 상권이니 운운하면서 실제로는 민주당 정치권들이 이제 자기들 표팔이랑 맞닿아 있는 각종 자영업 연합회니 뭐 연합회 회장이니 소상공인 모임들이니 이런 것들을 하나의 이권 집단으로서 정치권이 지금 카르텔로 뭉쳐서 보호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하나의 이권 집단이 돼가지고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 약탈을 하고 있는 꼴이라는 것입니다. 경쟁력으로는 안 되니까 공정하게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법으로라도 유능한 업체들과 기업들의 진출을 가로막고 자기들이 땅 짚고 헤엄치는 이 좋은 상권을 계속해서 독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라에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대형마트 강제 휴무한다고 전통시장이 살아나겠습니까? 애초에 경쟁력 자체가 없어서 망하는 건데 젊은 사람들이 가면은 만만하게 보고 가격 후려치고 바가지 씌우고 위생 상태는 불결하고 카드로 계산해달라고 하면은 그 싫어하고 환불 한번 하려고 하면은 큰 마음을 먹고 온갖 싸움할 각오를 해야 되는데 누가 그런 곳에 가겠어요? 결국 사회가 진보를 하려면은 계속해서 기업화되고 전문화되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한 국가의 사회 구조가 발전하다, 산업 구조가 발전하다 보면은 필연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사회 전부에 이득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게 뭉치고 전문화가 되어야, 기업화가 되어야 사회 전체에 이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문정부와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런 짓거리들을 똑똑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들은 국가 경영은커녕 능력만 놓고 보면은 동네 이장이나 아파트 동대표할 능력도 없는 인간들입니다. 국가 전체의 경제 파이의 규모를 키우고 성장시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할 줄 아는 게 무조건 이런 식으로 규제하고 통제하고 분배하고 대기업들의 이익을 좀 나누자, 그 곳간을 나누어 먹자, 대기업 너희들이 손해 좀 봐라, 너네 돈 많이 벌잖아, 발목 잡는 거, 이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런 좌파적인 경제정책을 강제해버리면은 그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경제 규모 자체가 축소가 되고 발전할 수 있었던 유능한 기업이 제때 발전을 못하게 되겠죠. 능력 있고 경쟁력 있는 업체들의 성장만 발목이 잡히고 크게 보면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의 저하, 코스피 이런 거 지수, 주식 지수의 저하, 서비스 품질의 저하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회 전체가 이런 규제와 통제를 통해서는 발전은커녕 뒤로 퇴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들 행복한 주말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